안녕하세요. 나쁜부동산입니다. 네, 불인이분들 특별 강의 제1탄 잘 아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시고요. 네, 재개발 프리미엄에 대해서 가끔 보시면 그 뭐 중개사분들이나 아니면 뭐 조합분들은 이런 거 굉장히 잘 아시죠. 조합의 그 임원진 분들은. 근데 중개사분들이나 뭐 파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겠다고 간 사람이나 서로 잘 몰라서 시기나 기타 등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피계산도 못하면서 임장한답시고 재개발 재건축 현장 기웃거리지 마시라는 뜻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어 정리부터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냐, 재개발은 뭐 블라블라 해가지고 공공사업에 가깝다, 재건축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민간사업에 가깝다 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사실은 법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게 여기 가면 다 나옵니다. 일명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6가지가 있었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바뀌었어요. 18년 정도인가? 뭐 이때쯤 바뀌었습니다. 합쳐진 거죠 이제. 근데 이건 뭐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 부분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합쳐졌고요. 주택 재건축 사업 항목은 재건축 사업 그대로 갔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 정비 특례법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1도 없죠. 근데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근본은 이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액 이꼴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개사님이 여러분이 가셨습니다. 가서 이제 시세를 알아보고 임장한다고 가셨는데 중개사님이 분양가가 7억이고요 권리가가 4억이고 피가 5억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무턱대고 가셨다가 갑자기 분양가가 7억이고 권리가가 4억이고 피가 5억이에요 뭐 머릿속에서 갑자기 띵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가셔야 된다. 일단은 권리가액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권리가액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돈이죠. 그렇죠. 조합원의 돈. 조합원이 현재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대지와, 그러니까 뭐 그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대지 플러스 뭐 건물 플러스 뭐 이상한 말이네, 그딴 거 다 필요 없고요. 한마디로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 조합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가치예요. 그래서 대지 지분이 큰 게 좋다라는 건 뭐 이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권리가액은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이다. 비례율은 뭐냐, 개발 이익률입니다. 그래서 개발 후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닐지 100%면 당연히 똔똔이 되겠죠. 그래서 뭐 말이 좀 어려운데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종후자산 평가액, 한마디로 조합원 분양 수익과 종후니까 미래, 그렇죠. 조합원 분양 수익에 플러스 일반 분양 수익, 참고로 일반 분양 수익이 높아야 이름 있는 건설사들이 달라붙겠죠. 이게 낮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후자산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 공사비와 사업비, 공사비는 뭐 정해져 있는 뭐 루틴한 금액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사업비 뭐가 뭐 많겠죠. 어쨌든 종후자산 평가 미래에, 그렇죠, 미래에 벌어들일 돈, 조합원 분양 수익과 일반 분양 수익에서 총 사업비를 뺀 거에서 종전평가액을 나눕니다. 거기다 10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종전평가액은, 그러니까 그 미래 말고 현재, 현재 지자체장이 선정한, 공정해야겠죠.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균을 내서 이제 이거 평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는 당연히 국가에서 뭐 이건 뭐 어떻게 픽스할 수도 없고, 감정평가업자네, 훌륭하신 분들, 이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뭐 소송도 많고 뭔가 문제가 많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합원 입장에선 당연히 비례율이 높을수록 좋겠죠. 비례율이 높을수록 좋다. 기본적으로는 비례율이 높아야, 지금 감정평가액의 비례율을 곱한 게 권리가액이니까 내가 권리를, 내 집에 대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될 미래에 재개발이나 재건축될 지금의 내 집에 대한 권리가액이 올라가니까 비례율이 높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제초안의 압박은 있습니다. 인당 3천이 넘어가면 회수를 어느 정도 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 추분이라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란 말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러 군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뭡니까? 미래의 아파트 가격이죠. 권리가액은 뭐예요? 지금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단순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의 아파트 가격보다 당연히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 차액이 추가 분담금이 되는 겁니다. 지금 권리가액이 3억, 예를 들어 3억인데 미래에 이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가 6억이에요. 그러면 3억의 가치가 더 붙었기 때문에 이 조합원은 아파트를 파드려면 새 걸 받으려면 3억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은 뭐냐? 반대. 지금의 가치가 조합 미래 분양가보다 커요. 이상하죠.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 청산이라는 건 포기하거나 나 다 필요 없고 돈 받고 나갈래, 나 딴 데 갈 거야, 내지는 부적격,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뭐 이런 거 되면 기타 등등 하면 현금 돈 받고 그냥 빠져라, 들어놓고 하는 것도 약간 이런 거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이주비, 임시거처 비용, 그 나중에 다시 돌아오실 분들 임시로 이제 살 때가 필요하죠. 임시 비용이나 아니면 거기에 세입자가 지금 전세입자가 계신다거나 하면 세입자 보증금을 이주비로 이제 조합에서 줍니다. 조합원들한테. 근데 공짜일 리가 없죠. 공짜일 리가 없죠. 뭐 배당소득세 문제라든지 무이자 뭐 이주비 뭐 해가지고 소송 걸리고 아사리판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그렇죠. 다 모든 건 귀염둥이 은행이 껴 있거나 겉으로는 은행이 안 껴 있어도 뒤에서 은행이 다 껴 있습니다. 뒤에 숨어 있냐, 밖에 나와 있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세상에 무이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어떤 분들인데 무이자, 말도 안 되죠. 누군가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진짜 착한 조합이나 착한 뭐 사업자가 있으면 진짜로 대납을 해주던가, 아니면 내가 대납해 드릴게요 라고 하고 나중에 여러분한테서 뜯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후자가 당연히 많겠죠. 용어 정리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중개사님이 다시 말씀했습니다. 분양가가 7억이고 권리가가 4억이고 피가 5억이요. 근데 사실은 얼마에 사는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억에 사는 겁니다. 당연하죠. 분양가 피를 더하면 간단하죠. 당연히 분양가에 피 더하면 그게 가격이 되는 건데, 그런데 권리가가 4억이요 라는 말을 왜 할까요? 쓸데없이 그냥 분양가가 7억이고 피가 5억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이나 계산하는 사람이나 12억이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중간에 권리가가 4억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인이 분들은 머릿속에서 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꼴은 조합원 권리가액이 4억인데 그러니까 분양가가 7억이니까 추가 분담금이 3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결론은 12억에 사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매수자가 계시다면, 근데 살 때 어떻게 내요? 돈을 살 때 어떻게 12억 다 냅니까? 아니면 뭐 7억 냅니까? 아니잖아요. 살 때는 9억에 사는 겁니다. 9억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권리가액. 그래서 위에서 아까 중개사님이 권리가액이란 말을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도 이 말을 해주는 이유가, 살 때는 권리가액 플러스 P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7억 더하기 P가 5억이니까, 권리가액 4억 더하기 P가 5억이니까 살 때는 9억으로 삽니다. 3억은 그러면 빈 12억 빼기 9억, 3억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3억이었죠. 3억은 입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주비는 대부분 승계가 되겠죠. 이것도 입주 때 전세입자가 있을 경우 살 때 전세금 빼고 삽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뭐 협의를 하든가 날짜를 맞추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청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살 때는 전세금이 만약에 전세입자가 있을 경우 전세금을 빼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요점은 이거잖아요. 뭐 앞에 뭐 법적인 얘기, 뭐 용어 설명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인터넷 뒤지셔도 다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이 쌀때 기업 영상을 왜 찍었냐 하면요, 그냥 이것 때문에 찍은 겁니다. 살 때 이 이야기, 분양가가 7억이 권리가가 4억이고 피가 5억이에요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속뜻은 뭡니까? 그걸 풀었으면은 살 때는 9억으로 사서 3억 추부는 입주 때, 이주비는 입주 때 풀면 그냥 별 얘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입주 때 하는 게, 입주 때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추가 분담금 부분 플러스 이주비잖아요. 추분과 이주비는 여러분이 사실 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점쟁이가 아닌 이상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추가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 입주하실 때 이 추분, 이게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안다고 한다거나
아 여긴 추분 없어요 라거나 사기꾼이죠. 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추가 분담금이요 뭐 구실이요 되게 많아요. 뭐 환경 추분, 뭐 토지 추분, 뭔 추분, 교육 추분, 뭐 나중에 그 인허가 과정이나 기타 등등에서 뭐 국가에 뭐 기부 체납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수십 가지 제가 본 것만 10대까지가 넘어 이 추가 분담금이 붙는 그 항목이 진짜 와 이런 것도 추분이 붙냐 와 너무하네 싶다는 것도 붙습니다. 추분은 알 수가 없어요. 이주비도 소송했던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주비, 네, 배당소득세, 뭐 무이자 이주비, 은행이 껴가지고 아주 네, 그 법률 하시는 분들만 논하는 네, 요 부분이 되게 이주비 이게 진짜 이 부분 이게 아주 시끄럽고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주 때 여러분이 살 때가 아니라 살 때는 알 수 없는 항목이 추분과 이주비 네, 소송 덩어리다. 네, 여러분들이 기타 언론이나 여기저기서 이제 접하시는 뭐 어디 재개발 지역이나 어디서 뭐 소송이 났네, 뭐 폭력 사건, 뭐 용역이 동원됐네, 어쩌고 저쩌고 뭐 누가 자살을 했네 하는 게 전부 다 네, 이 추분과 이주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 한국인 비하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한국인은 머리가 아프면 네, 일단 맨 뒤로 미루곤 하죠. 그래서 이 맨 뒤로 미루곤 하는 이 한국인은 누구죠? 네, 조합 및 조합원. 네,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고자 하는 조합 및 조합원이 되겠고 이분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지금 이 앞쪽에 막 이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까지 신경을 쓰기가 싫다 이거예요.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맨 뒤로 밀렀습니다. 맨 뒤로 밀른 게 이겁니다. 네, 입주 때나 돼야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요걸 알아야 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뛰어들지 안 뛰어들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뛰어드는 것이고 아무리 봐도 여기 아사리판이 되겠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저 물건이 좋아 보여도 좋은 물건이 아닌 거겠죠. 그래서 재개발판에 네, 대한민국 재개발판에 뛰어들 때는 네, 전사의 심장과 단호한 결의 날카로운 기상을 가지고 뛰어드셔야 됩니다. 그냥 언뜻 물건 좋아 보여서 뛰어드셨다가 네, 두고두고네 몇 년 이거 뭐 금방 문제 생기면 아시겠지만 기본이 5년이고요. 소송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그냥 돈 묻어둔다 생각하시고 네, 만약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거 없는 돈 쓰고 그냥 묵혀뒀다가 다 청산되고 해산되고 뭐 그때 그냥 뭐 손실이 나면은 아유 공부 잘했네 뭐 이런 마인드로 뛰어드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요새 뭐 아파트가 규제가 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결론이죠. 오늘의 결론은 아파트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으니까 막 요새 막 업자들 막 신문기사 내지 않습니까? 뭐 오피스텔이 뜨네, 아파텔이 뜨네, 빌라가 뜨네, 뭐 말도 안 되는 계속 하면서 광고가 많이 하는데 뭐 요새 뭐 분명히 네, 이런 걸로 이제 아파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안 되지도 않지만 어쨌든 된다 그러면은 그분들의 논리는 참 신기하죠. 양쪽이 다 결국엔 다 양쪽이 다 좋고 우리들이 소개시켜주는 물건은 다 좋다 뭐 그런 게 이제 결론인데 어쨌든 이런 판이니까 잘 알고 혹시라도 네, 꼭 하지 말라 그래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잘 아시고 뛰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